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는 편지의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편지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증시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번 주 증시는 상승 속에서도 그 상승과 반동이 반복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투자자들의 위험 부담은 당연히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시가 급등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요?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16조 원대였는데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증가 속도가 정말 빨라진 추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달 만에 2조 5천억 원 이상 급증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한 달 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조 5천억 원 이상 급증했고 증시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금 안 들어가면 뒤처진다라는 포모 심리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고위험 상품으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ETF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익이 2배인 만큼 손실도 2배가 될 수 있는 구조인데 불장 위기 속의 분위기 속에 위험 신호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정반대 방향의 투자 사례가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네, 배우 전원주 씨의 SK 하이닉스 투자 사례가 다시 한 번 더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원주 씨는 SK 하이닉스 주식을 2만 원대에 매입해서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가까이 보유해온 장기 투자자입니다. 지금 주가를 감안하면 수익률이 상상 그 이상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은 약 4,000%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이른바 전원 버핏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전원 버핏, 진심으로 부러워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방식 자체가 지금의 B2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빚내서 투자하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인데요. 전원주 씨는 급히 쓸 돈이 아니라 넣어두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내실과 사람, 경영진의 태도를 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회사 분위기와 진정성까지 살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불장에서는 더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B2는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커 보이지만 이자 부담이나 반대 매매 위험, 심리적 압박까지 겹치면서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전원주 씨의 사례는 얼마나 빨리 벌 것인가 보다 어떤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가 투자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이번 이슈의 경우에는 불장 속에서도 한 번쯤은 투자 방식 그리고 리스크를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자면 최근에 정부 정책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설탕 부담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 여부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설탕 부담금은 비만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줄이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에 부담금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담배나 술처럼 건강에 해로운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취지는 분명한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큰 논점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역진선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사이에는 기대수명 6년, 건강 기대수명은 11년 격차가 있습니다. 이미 건강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설탕 부담금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서민층에서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기업이 설탕 대신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를 쓰더라도 저소득층은 값싼 저품질 제품을, 고소득층은 비싸도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면서 건강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이 제도가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 단계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함량 자체를 낮추면 소비자는 가격 인상 없이 더 건강한 제품을 먹게 돼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논리군요. 네, 맞습니다. 건강문화사업단은 값싼 설탕 음료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 계층 역시 저소득층이라며 설탕 부담금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건강활동 지원, 당 함량이 낮은 식품 구매, 운동에 쓸 수 있는 건강 포인트 지급이나 의료비로 활용 가능한 건강연금 형태로 환원하자는 방안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논의가 더 필요한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한 부담금이 누구에게 부담이 되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네, 설탕 부담금은 건강 정책이자 동시에 분배와 형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경제톡톡, 설탕 논란을 둘러싼 정책 논쟁의 핵심을 짚어봤는데요. 다음에도 좀 흥미로운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동네 커뮤니티를 보면 조금 낯선 모임들의 눈에 띄는데요. 햄버거도 치킨도 아닌 이른바 감자튀김만 먹는 감튀 모임입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새로운 생활 습관의 일종인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감자튀김을 함께 먹는 감튀 모임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는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청,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인 감튀 모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모임은 가입자 수가 500명을 넘었고 하루에 900명 이상이 참석 버튼을 누른 사례도 있습니다. 하루에 900명이요? 아니 도대체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동네 패스트푸드점에 모여서 햄버거는 주문하지 않고 감자튀김만 잔뜩 시켜 함께 나눠 먹는 모임입니다. 소개글도 아주 단순한데요. 감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감자튀김만 먹을 뿐 구합니다.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규칙도 친목 활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행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출발점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패스트푸드점에 모여 감자튀김만 쌓아두고 먹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이후 이 모임이 실제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시물까지 더해지면서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확산됐습니다. 이 흐름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로 넘어왔고 당근 같은 지역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모임으로 오프라인 모임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네, 이와 비슷한 방식의 다른 모임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경도 모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경찰과 도둑으로 나뉘어서 추격전을 하는 놀이 모임도 동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의 공통점은 복잡한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친목도 성과도 관계 설정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부담 없는 만남에 대한 수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깊은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돈이나 시간 부담도 크지 않은 아주 단순한 만남이라는 점에서 요즘 세대들의 생활 리듬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만남, 그래서 더더욱 부담이 없는 즐거운 시간, 이 같은 생활 세태가 요즘 세대가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톡톡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이슈가 있었던 만큼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언제나 한 주간의 중요한 경제 소식을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꾸준히 이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지의 기자와 함께한 편지의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